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파워포인트 좀 내용이 좀 횡하죠? 뭐,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파워포인트를 잘 못합니다. 못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국내 와인의 역사 한번 봅시다. 앞에는 우리 이제 외국의 역사를 봤는데, 이제 국내 와인 역사 한번 볼게요. 자, 1970년대 독일에서 기술을 들여서 오면서부터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직접 와인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1970년대는 어느 대통령 시절입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 시절입니다. 박정희.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 잘 모르시겠네요. 예전에 제가 수업할 때 박정희 대통령 성대모사 하면 웃던데 지금은 아마 박정희 대통령을 전혀 몰라서 아무리 해도 웃지는 않을 겁니다. 잠깐 한번 해볼게요. 임자, 그 뭔 짓이요? 예. 아유, 미안합니다. 진짜. 손발이 오그라드는 수업, 손발 수업이네요. 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와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독일에 직접 가서 기술을 갖다가, 전수해 오고, 그 다음에 직접 독일에 있는 나무를, 포도나무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수입을 해왔죠. 비행기를 태워서 수입해가지고, 이제 경상도 지역에 독일하고 비슷한 기온의 경상도 지역에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포도를 한번 우리나라에서 난 포도로 한번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제 만들어 보니까네 그 와인 이름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뭘로 정할까 이렇게 하다가 마주왕이라고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MAJUANG 마주왕인데 이게 사실 병에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우리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마주 앉았어라는 뜻이. 마주 앉았어. 그래서 마주 앉았어라는 뜻을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마주왕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기출 문제입니다. 예. 기출 문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갖고 안 나오니까 어떤 학생은 왜 나온다 놓고 안 나옵니까? 라던데 반드시 나온다는 건 아니죠. 나온다고 다 이야기하면 전부 다 만점이니까 내가 누구한테 어떻게 상대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어쨌든 조그만 가능성이 있는 거는 얼마든지 다 메모해놓고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마주왕을 첫 시판하게 되었습니다. 1977년에. 그랬는데 이거 시판하기 전에 이게 이제 누구한테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냐 싶어갖고 고민하던 중에 그때 성당에 있는 신부님들한테 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성당에 있는 신부님들이 미사 보면서 와인을 마시면서 이렇게 미사를 보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성당에 있는 신부님, 그때 그 시절에 성당의 신부님 주로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어서 그분들한테 이제 마주왕 한번 마시게 해보고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네 전부 다 엄지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주왕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했는데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이 마주왕 먹어본 사람 있냐 손 들어봐 그랬더만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 마주왕을 잘 모르더라고요. 상당히 안타깝죠. 마주왕이라도 마주기는 마주왕 돼 있죠. 마주왕도 되고 마주왕도 되고. 어쨌든 이 마주왕을 먹어본 학생이 없더라고. 다들 나는 프랑스 와인만 먹습니다. 독일 와인만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예?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마주왕 한번 꼭 먹어보길 바랍니다. 대형마트 가면은 안 비쌉니다. 15,000원 안팎입니다. 15,000원 안팎이니까 한번 먹어보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나서 제가 예전에 그 다음 주에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혹시 여러분 마주왕 먹어본 사람 있습니까? 했더만 야 정말 진짜 나를 감동시킨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남학생이었나? 남학생 같은데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 남학생이 교수님 말씀 듣고 마주왕을 먹어봤습니다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정말 감동을 주더라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 하면서 내 말을 잘 들어줘서 그래서 맛이 어떻니 해봤더만 맛은 별로라더라고. 참 허무하더라고요. 솔직해서 좋더라고요. 거짓말 할 필요는 없죠. 거짓말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꼭 한번 마셔보고. 그리고, 마주왕도 레드와인이 있고 화이트와인이 있습니다. 레드와인 있고 화이트와인이 있는데, 이왕이면은 화이트와인을 저는 강추하고 싶습니다. 마주왕은
화이트 와인이 훨씬 맛이 좋고 고품질입니다. 품질이 수준 높고, 그래서 화이트 와인은 괜찮고, 레드 와인은 막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 마주앙 화이트 와인에 대해서 다들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했으니까 네, 여러분들 편안하게 한번, 가격도 얼마나 하니까 네, 마주앙 한번 마셔보시고, 우리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 수업하면 내가 이제 발표를 시킵니다. 발표를 시키는데 어떤 주제냐 하면은 와인바 같은 데 가서 와인도 한 마셔보고 이제 사진 찍어 오라는 발표를 시키는데, 내 수업 들었던 학생은 알 겁니다. 아는데 그때 가서 이제 그 바에 가서 마주앙도 한번 시켜보고, 근데 바에 마주앙이 잘 안 판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참 기술로 마주앙을 지금도 만들고 있으니까 꼭 한번 마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으로 와인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탄산 유무에 따른 분류, 알코올 첨가 유무에 따른 분류, 용도에 따른 분류, 색깔에 따른 분류, 크게 하면 네 가지로 나누어 놨습니다. 첫 번째 탄산 유무에 따른 분류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발포성 와인, 스파클링 와인.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샴페인 많이 들었죠. 이 얘기는 아마 아는 학생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샴페인은 우리가 보통 튼튼한 데서 우리 뭐 축하할 때 오늘 생일잔치에 샴페인 드드려 예를 들어 있는데, 그 샴페인은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난 이후부터는 샴페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또 설명했지만 샴페인은 프랑스 쌍파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쌍파뉴 지방에서 나는 그 스파클링 와인을 가지고 영문식 발음을 해서 샴페인이라고 합니다. 쌍파뉴 지방에서 나는 쌍파뉴, 샴페인, 쌍파뉴. 그래서 프랑스 쌍파뉴 지방에서 나는 그 스파클링 와인을만 샴페인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외에는 다들 뭐라고 해야 되느냐? 바로 스파클링 와인이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발포성 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일반 사람들은 발포성 와인 이렇게 잘 말 안 하죠. 그냥 스파클링 와인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배웠기 때문에 좀 아는 척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잘 모르는 사람들 있으면 샴페인이라면 안 된다. 스파클링 와인이라 해야 된다. 샴페인은 반드시 프랑스 지방에서 나온 쌍파뉴 지방에서 나온 스파클링 와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대형마트 가서 와인 코너에 잠깐 들러봤죠. 거기 보시면은 그 프랑스 쌍파뉴 지방에서는 오리지널 샴페인 가격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놀라서 입이 안 다물질 겁니다. 보통 가격이 비싼 게 아닙니다. 17만원, 15만원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샴페인은 그냥 국산 스파클링 와인, 생길 때 그냥 뻥 터뜨리는 거품 오르는 영화에서 노는 그런 거는 비교가 할 수 없죠. 가격이. 그래서 그걸 보통 이제 스파클링 와인이라 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이 스파클링 와인도 의외로 아까도 그 얘기했지만 핑크 와인이나 스파클링 와인을 못 먹어본 학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국산 스파클링 와인을 사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한번 따본 적이 있죠. 따봤는데 그걸 병을 안 흔들고 따야 되는데 모르고 흔들고 따가지고 거품이 내 그 양복에다 다 젖어가지고 학생들 재밌다고 박수를 치고, 나는 옷이 다 젖어갖고 집에 갈 때 진짜 옷을 숨겨서 옷을 퇴근하고,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왜 흔드냐면서 항의를 하고, 흔들어서 우리가 뭉치도 못한다 해서 참 씁쓸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 수업 시간에 스파클링 와인은 흔들지 말고 살짝 따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좀 먹게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볼게요. 그 다음에 탄산 용도에 따라서 탄산이 있는 거는 스파클링 와인, 탄산이 없는 거는 스틸 와인이라 하죠. 스틸, 우리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일반 우리가 식사하고 먹을 때 먹는 와인을 이제 스틸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 첨가 유무에 따라서 비강화 와인이 있고 강화 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주정이라고 빠져 있는데, 주정, 우리 술 주정한단 말 들어봤죠? 주정, 술 주자 들어가서 술 알코올 성분을 이제 주정이라는데, 주정 강화 와인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주정을 생략해도 되고, 비강화 와인,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 그 스틸 와인 같은 게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 파는 와인은 대부분 다 비강화 와인입니다. 알코올 도수가 높지 않다는 얘기죠. 보통 알코올이 한 10,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5도, 6도, 7도부터 시작해서 일반 레드 와인은 12도, 11도, 12도인데 요 강화 와인은 어떤 거냐? 알코올을 약간 좀 높인 거죠. 그래서
10 한 7도, 8도, 뭐 20도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게 강화 와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중요한 사항을 언급할 테니까 집중하세요. 집중! 자, 비강화 와인에서 강화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이 알코올 성분을 넣느냐, 에틸 알코올을 넣느냐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가는 와인의 맛도 변하고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와인의 품질이 급격히 나빠지죠. 그런데 어떤 걸 넣느냐, 이거 기출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데 비강화 와인에서 강화 와인을 만들기 위해 나중에 책에도 또 나올 겁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책으로도 또 수업할 때 그때 나오니까 너무 또 걱정하지 마시고, 강화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술을 넣는데 어떤 술을 넣느냐, 어떤 술을 넣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아무도 모르네요. 입에 꿀이 들어가 있는지 입을 벌리지를 못하네요. 왜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까? 바로 술 중에서 뭐냐? 바로 브랜디를 넣습니다. 브랜디. 예, 왜냐하면은 이 브랜디는 정류주의 한 종류입니다. 정류주란 말은 술을 정류해서 만들었습니다. 보통 알코올이 이제 높은 걸 말하죠. 이 브랜디는 약 40도입니다. 40도인데 왜 뭐 위스키도 있고 뭐 럼도 있고 보드카도 있고 진도 있고 많은데 왜 이 브랜디를 비강화 와인에다가 넣어서 강화 와인을 만드느냐? 바로 그 원인은 이 와인의 그 원료가 뭡니까? 와인을 뭐로 만듭니까? 예, 바로 그거죠. 과일 중에서 포도로 만들죠. 그런데 이 브랜디도 바로 포도로 만든 정류주입니다. 그래서 같은 원료이기 때문에 다른 원료가 아닌 같은 원료이기 때문에 포도로 만든 와인에다가 포도로 만든 정류주를 넣어서 강화 와인, 알코올 도수를 높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용도에 따른 분류. 자, 식전 와인이 있고 식사 전 와인이 있고 식후 와인이 있습니다. 자, 우리 코스 요리 중에서 메인 디시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게 우리가 에피타이저를 하죠. 예, 에피타이저를 해서 잘 알겠지만은 요 식전 와인도 어페리티브, 예, 어페리티브 와인이라 해가지고 한마디로 식전주죠. 어페리티브 와인, 식전주. 식사하기 전에 소화 촉진을 돕고 입맛을 돋우게 해서 식전 와인 먹고, 그 다음에 식사 중에는 테이블 와인, 위에 있는 그 스틸 와인하고 같은 뜻이죠. 그냥 평범하게 식사 중에 먹는 와인이고, 그 다음에 식후 디저트 와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프랑스 사람들은 와인을 사랑하는 프랑스 사람들은 저녁 식사할 때는 거의 2시간 걸린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코스로 이렇게 먹거든. 식전에 와인 좀 먹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식사하면서 또 와인 먹고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고, 또 식후 하면서 또 와인 먹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정말 그 문화가 다르죠. 우리나라는 거의 저녁 먹어봤자 30분 내로 다 끝나고 후닥닥 가족들이 다 뿔뿔이 헤어지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천천히 와인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색깔에 따른 분류. 자, 레드 와인, 핑크 와인, 화이트 와인. 이건 말 그대로 레드 와인은 잘 아시고, 그 다음에 핑크 와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색깔이 약간 핑크색입니다. 그래서 로즈 와인이라고도 하고 핑크 와인이라고 하는데, 이 핑크 와인 만드는 과정을 잠깐 설명하면 나중에 또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화이트 와인 색깔이 흰색에서 처음에 이제 그 포도 껍질을 하고 넣어서 숙성을 시킵니다. 숙성을 시키다가 계속해서 레드 와인 될 때까지 계속해서 숙성을 시키면은 말 그대로 피같이 빨간 와인이 만들어지지만은, 조금만 숙성하고 있다가 핑크색으로 살짝 빨갛게 변하는 과정에서 핑크색으로 변할 때 바로 포도 껍질 다 걸러내거든요. 그럼 핑크색에서 스톱이라. 그래서 이제 핑크 와인이 탄생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레드 와인은 붉은 육고기하고 어울리고, 화이트 와인은 흰살 생선하고 어울린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근데 핑크 와인은 뭐하고 무슨 음식하고 잘 어울리냐? 요거는 말 그대로 아무거나 잘 어울립니다. 예, 붉은 고기나 생선이나 양방향으로. 예, 그래서 핑크 와인도 상당히 고급 와인에 속하고 맛도 좋고 상당히 판매도 잘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대형마트 가보세요. 핑크 와인 있으면 한번 구경도 해보시고, 핑크 와인 맛이 참 독특합니다. 자, 마지막 화이트 와인.
우리 저 수업 시간에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이렇게 같이 먹어보면 확실히 학생들이 레드 와인보다 화이트 와인에 손을 많이 들어주더라고요. 레드 와인은 뭔가 좀 텁텁하고 좀 껄쩍지근하다 해야 되나? 이러는데 화이트 와인은 쌈박하고 깔끔한 맛, 시원한 맛, 그런 맛 때문에 특히 우리 학생들이 화이트 와인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화이트 와인은 도수가 낮습니다. 보통 뭐 5도, 6도 이래 되니까 기분 좋게 마시고, 레드 와인은 10도가 넘으니까 조금 독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우리도 또 술도 못 마시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많이 안 마시려고 하죠. 안 마시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맛을 보면서 와인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그때 또 따로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만약에 시험을 낸다면은 이거는 아무래도 객관식보다는 단답형 주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예를 들어 뭐 탄산 유무에 따라서 두 가지 분류의 와인을 쓰시오 이러면 여러분들이 스파클링 와인, 스틸 와인 적을 수 있어야 되고, 알코올 첨가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두 가지 와인을 쓰시오 이러면은 비강화 와인, 강화 와인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야 되고, 색깔에 따른 분류 세 가지를 쓰시오 그러면은 레드, 핑크, 화이트 쓸 수 있어야 된다. 뭐 색깔에 따른 분류 이거 쓰라 하는 문제는 나오기 좀 힘들겠죠. 너무 쉬워서. 이거는 진짜 보너스 문제 중에 보너스죠. 자, 그럼 와인의 분류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자, 이제 여러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레드 와인의 품종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까베르네 쇼비뇽. 자, 원래 이 발음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잘 듣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까베르네 쇼비뇽. 까베르네 쇼비뇽. 자, 아주 잘 따라하네요. 그 포도 품종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품종이죠. 예, 이 레드 와인에 까베르네 쇼비뇽 하면 모릅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저 레드 와인 한 잔 마시는 게 어때? 어떤 포도 품종이 좋아요? 라면 잘 모르면 그냥 까베르네 쇼비뇽 들으면 됩니다. 가장 흔하고 제일 많이 만들어지고 유명한 포도 품종이거든요. 우리 나중에 저 오프라인 수업 때 학교에서 이제 책을 보면서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은 그 밑에 그 줄 꺼주면 되는데, 제가 먼저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자, 레드 와인을 만드는 최고 포도 품종으로서 이 포도 품종은 포도 송이가 작고 껍질이 단단하며 탄닌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자, 여기서 탄닌은 다 알죠? 탄닌은 이제 어떤 맛이냐면 뜰뜨름한 맛. 우리가 이제 감이 들어익었을 때 먹으면 뜰뜨름한 맛 있죠? 그걸 탄닌이라는데, 이 탄닌 성분이 이제 그 포도 특히 그 껍질에 많이 있거든요. 우리 저 다음에 포도 먹을 때 한번 껍질까지 한번 쪽쪽 빨아 먹어보세요. 그러면 뜰뜰한 맛이 나거든. 거기에 이제 영양분이 상당히 많고 건강에도 좋다 해서 와인이 몸에 좋다는 말도 나오고, 이 탄닌 성분을 좀 풍부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포도 품종이죠. 까베르네 소비뇽이. 자, 보르도 레드 와인의 알코올 강도, 탄닌 등으로 인한 와인의 무게를 의미하는 바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해주면 이 바디, BODY죠. 우리 영어로 BODY 몸이라는데, 이 바디라는 뜻은 약간 그 묵직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도 그 와인을 마실 때 약간 좀 그 맛이 좀 묵직하다, 그 무겁다는 느낌으로 느끼면은 우리가 이제 풀바디라죠. 풀바디, FULL 하고 풀바디. 자, 그럼 좀 가볍다면 라이트 바디 이렇게 해서 바디감을 거의 많이 못 느끼는 건 뭡니까? 화이트 와인이죠. 바디감이라고 하면 안 돼요. 화이트 와인 마시면서 바디감이 어떠느니 탄닌 성분이 어떻게 하면 큰일 납니다.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그래서 화이트 와인에는 탄닌 성분도 없고 바디감도 없습니다. 그냥 깔끔한 시원한 맛, 청량감이 많죠. 화이트 와인은. 자, 그래서 이 과일향 아로마를 제공한다. 까베르네 쇼비뇽으로 만든 와인은 특히 오크통에서 숙성이 잘 되고 오랜 숙성 시간을 필요로 한다. 숙성이 잘 된 와인은 색상이 깊고 과일향이 좋으며 맛의 깊이가 있고 오랜 숙성 기간이 지나 때에 이르면 마신 후에 긴 맛과 입안을 맴도는 숙성된 와인의 알코올 속에 함축된 복합적인 향인 부케향을 많이 낸다. 우리 저 결혼식장에 가면은 신부가 던지는 꽃 있죠? 그걸 부케꽃이라 하잖아요. 왜 부케냐? 거기 꽃이 그냥 단순한 하나의 종류가 아니고 다양한 종류의 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케향이라는 뜻은 다양한 맛이 난다 이거죠. 향이 한 향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향이 나서 부케향이란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까베르네 쇼비뇽인데,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내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내죠. 다음 중 까베르네 쇼비뇽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또는 반대로 이러한 특징을 적어놓고 이에 해당하는 포도 품종을 고르시오. 주로 뭐 객관식으로 많이 내겠죠. 여러분들 뭐 객관식으로 상당히 부담 없어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취향대로 내가, 난 또 학생 편의주의의 또 교수 아닙니까? 자, 그런 식으로 시험 내고 하여튼 이 내용은 지금 내가 읽은 내용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책에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 또 만나서 책에 어디에 몇 페이지 몇 줄에 있으니까 하면서 줄 끄면서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그럼 두 번째, 자, 피노누아. 자, 부르고뉴산 레드와인과 상파뉴 지역의 고급 샴페인에 사용되는 포도로서 부르고뉴 와인의 주 품종을 이루고 있다. 자, 나중에 또 수시에 이야기하겠지만은 그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그 와인 생산 지역을 쓰시오. 이러면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뭘 적어야 되느냐? 바로 보르도입니다. 보르도. 보르도 와인 한번 모르면 안 됩니다. 보르도가 굉장히 넓은 지역에 포도를 상당히 많이 생산하고 유명한 생산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보르도가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명한 게 방금 말한 부르고뉴입니다. 그래서 보르도가 부르고뉴 쌍벽을 이루고 있죠. 꼭 하나 따지라 하면 보르도가 더 유명하고 그 다음에 부르고뉴 넘버2죠. 그래서 이 부르고뉴 와인의 품종을 이루고 있는 게 무슨 포도 품종이냐? 바로 피노누아다. 자, 그렇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메를로 한번 봅시다. 자, 메를로는 이 품종은 석회질과 진흙 토양에서 잘 자라며 프랑스 이 보르도 지방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으로서 최고급 레드와인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우리 이제 나중에 그 와인 마시는 그 시간 있죠. 거기에서 이제 메를로 종류의 포도 품종 와인을 먹어보니까네 기대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시라, 까베르네 프랑, 말베, 까리냥, 그라나슈 넘어가고 산지 오베제 보이죠? 예, 산지 오베제. 산지 오베제는 좀 이름이 특이한데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왜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마셔보는 그 와인 종류 중에 하나가 이 산지 오베제 품종의 와인이 있거든요. 자, 간단히 한번 읽어볼게요. 이탈리아 와인을 대표하는 토스카나산 끼안티에 주로 사용되는 품종으로서 산도가 풍부하고 산도 약간 새콤한 맛이 나는 성분을 말하죠. 체리향과 자두향이 강한 와인을 만든다. 그래서 나중에 마셔보면서 진짜 자두향이 나는지 체리향이 나는지 한번 음미를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마셔야 할 그 와인은 이탈리아 끼안티 와인이거든. 이탈리아 하면 또 끼안티 와인. 우리나라 하면 마조왕 와인이 유명하듯이 이탈리아 하면 또 끼안티 와인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끼안티 와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네. 산지오베제 품종의 끼안티 와인.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침판들 보이죠? 침판들 한번 읽어볼게요. 이탈리아가 원종이지만 유럽 지역이 아닌 미국 캘리포니아와 호주에서 많이 사용한다. 아까 제가 노래도 불렀지만은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이 침판들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셔야 하는 그 핑크 와인 있죠? 예, 핑크 와인 그 포도 품종이 바로 이 침판대입니다. 침판대이고, 그래도 캘리포니아산 와인이고, 그때도 한번 또 맛보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템뿌라니오. 자, 이름 참 특이하죠? 템뿌라는 우리 알죠? 일본어로 오뎅을 템뿌라를 하는데, 템뿌라니오. 자, 스페인 리오하와 리베라 델 두에로에 주로 사용하는 스페인 원산 포도 품종이다. 예. 스페인 원산 오리지널 템뿌라니오 포도 품종이니까 그까지 일단은 체크해 놓고요.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일단 화이트 와인의 품종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전부 다 할 필요는 없고 이 내용을 다 우리가 언급하고 공부하면은 상당히 머리 아프고 나중에 또 시험 공부할 때 여러분들 부담스러울 겁니다. 괜히 또 이런 거 외운다고 시험 공부하다가 또 스트레스 받아 암세포 생기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우리 또 암세포 없는 웰빙 수업이니까 아주 쉬운 내용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정도로 알려면 정말 전문 소믈리에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우리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도 얼마든지 많은 지식일 거야. 상식을 쌓게 되는 수업이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샤르도네 한번 봅시다. 이 샤르도네는 또 화이트 와인 중에서 아까 우리 그 레드 와인의 대표 품종하면 까베르네 쇼비뇽이잖아요. 이 샤르도네도 바로 화이트 와인을 대표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자,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의 양조용 품종으로서 조금 두꺼운 청색 껍질의 포도 품종이다.
부르고뉴에스는 아까 부르고뉴 설명했죠. 부르고뉴에스는 샤르도네 와인의 제조용과 상파뉴는 우리 저 샴페인 만드는 지역이죠. 상파뉴 지역에서는 주로 샴페인의 제조에 사용된다. 알코올 함량이 높고 산도가 낮으며 향이 풍부한 것이 특징으로서 적응력이 뛰어나 프랑스와 이탈리아 북부 및 스페인, 미국, 칠레 등에서 두루 재배된다. 자, 샤르도네가 이런 와인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포도 품종이 아니고, 여기서 또 가장 또 샤르도네 못지않게 중요한 와인이 있습니다. 뭡니까? 모른다고요. 그렇죠. 당연히 모를 수밖에. 자, 제가 바로 말할게요. 리슬링. 자, 두 번째 있는 리슬링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먼저 읽어볼게요. 세계적으로 좋은 화이트 와인의 양조에 사용되는 포도 품종으로서 독일이 원산지인데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알자스 및 기타 여러 나라에서 이 포도로 와인을 생산한다. 이 포도는 추위에 강하며 과피가 얇고 풍부한 미네랄과 알코올 함량이 낮으며 강한 산도와 과일향으로 드라이한 맛에서 스위트한 맛의 와인 제조가 가능하다. 상큼한 맛으로 인해 여성들이 좋아하며 야채나 생선뿐만 아니라 닭 요리와도 어울린다. 자, 이 리슬링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일에서 화이트 와인 유명하댔죠. 독일의 화이트 와인 대부분 이 리슬링 포도 품종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짚고 넘어야 할 게 아까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마주왕 있죠. 마주왕이 바로 이 리슬링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리슬링 포도 품종이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알아놓으시고요.